안녕하세요. 3부에 이어서 이어서 3부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요 계면현 간지물상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개수는, 청간개수는 아지랭이를 뜻하기도 해요. 여기저기 하늘에서 막,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아지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묘목은요, 토끼의 의미도 되는데, 이 당사주 12성에서는 이걸 묘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깨져나가는 물상이 잡혀요. 그리고 이 묘는요, 들어 올리면 을목이거든요. 을목에다 점 하나 찍으면 갈짓자가 나와요. 우왕좌왕 이리저리. 이게 개묘년에 또 혼란의 물상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아지지랭이처럼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집이 깨져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 혼란 대격변의 물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끝도 없게 요거를 개수를 밑으로 내리면요, 자수예요. 그럼 자묘형은 이게 배신수, 무례지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 혼란의 와중에 배신도 난무하게 되고요. 뭐 이런 하여튼 복잡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상에서 지금 1, 2부에서 출연해온 결과대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올해 이민년 내년 개면년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인상, 원유 고유가 고환율, 글로벌 금융 경쟁 및 시스템 재편 등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에 따라서 이게 세계의 화폐인 달러, 기축통화 달러, 각 정부의 천문학적 돈 풀어냄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된 부동산과 주식시장 돈 쏠림 현상도 미국 FOMC 연준에서 이미 달러를 해소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고, 기준금리도 올해만 해서 한 7차례, 5차례에서 7차례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도 침체될 거고요. 정부가 윤석열 정권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성화시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이게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활성화 되겠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돈이 돌아야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가능하죠. 그럼 부동산은 정부의 노력의 정책의 방향과는 달리 추세는 이제 하방 추세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게 부동산 빗장을 풀어내게 되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판으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주식은 이 고수들의 영역으로 이미 시장은 전환됐고요. 이게 날고 기는 고수들만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그 다음에 이게 긴축금융 및 기준금리 인상 예고 중인 미국 연준 FOMC가 혹시 설령 잘못 대처를 해버릴 경우에는, 연준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2, 30년 IMF 이후에 꾸준히 지켜봤지만 미국 모기지론 사태 터지고 그 일련의 과정까지 해서 미국 연준도 스텝을 잘못 밟아서 꼬여가지고 이게 기축통화 달러를 운영하는 미국 연준의 잘못을 해가지고 각 나라들이 이게 경제적으로 고통에 처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짐으로써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우리나라 민간 부채 부분에 이게 민간 부채가 증가하는, 단기적으로 이 상승하는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IMF보다 훨씬 더 빠른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제부총리인 그분 성함 잘 생각하는데 돈을 풀라 해도 그분이 이게 쥐고서 안 풀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실패한 경제관리로 남기 싫었던 거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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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한미통합부 스와프 협정도 만료된 상황이라, 만약에 우리나라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쿠걸해야 됩니다. 쿠걸. 미국 쫓아가서 달러 좀 제발 급하니까 비워달라고 사정해야 돼요. 미국은
글쎄요, 자기들 입장에서 미국 입장이라면 자기 달러가 귀해지는 상황이 시간대가 오게 되면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스와프 협정을 만료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 또 뭐 이게 코로나를 나름대로 선방했다 해서 내부 사정이야 저는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다음 버전의 단기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백신 주권 국가는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생산 그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는 되지만 그래서 그 백신 개발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내야 됩니다, 지금. 주변 상황 여하를 불문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국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 당으로 전락한 여당이 국힘당 윤석열 정부가 잘못 판단해 검찰 공안, 그러니까 개묘년에 이게 혼란이 가중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당권 장악도 안 되고 여소야당 상도 혁파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 정치적 기초 자산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검찰총이 있기 때문에 검찰 공안 정치 카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일단 권력을 잡은 이상에서는 자기는 실패한 대통령을 물러나기는 싫으니까요. 그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할 거는 모든 카드는 다 써보고서도 이게 안 돼서 물러나게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물러난다면 자기는 두고두고 이게 회한으로 남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써서는 안 되지만요. 국가도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도 그만큼 더 고통스러워질 테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검찰 공안 정치를 내서 친정 구축을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면 당내 파열음과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후보 체제 패배 이후 당 재정비 및 당내 세력 재편 문제로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의 추론은 올해 이민년, 내년 개묘년, 이민 개묘 관지 물상과 윤석열 당선자 올해 이민년, 내년 개묘년 1년 신수풀이 및 구성학, 올해 이민년, 내년 개묘년 연반 풀이를 통해 추론해낸 것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신수하고 전반풀이를 해보시게요. 거기서도 이런 간지에서 아까 얘기한 이런 간지에서 잡히는 이런 현상들이 대통령이 될 윤석열 씨 이 사주에서 그리고 전반에서도 잡히는지. 자, 이게 지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씨 패배한 석패한 이재명 씨 사주고요. 이게 당선자인 윤석열 씨 사주예요. 그리고 올해 대선이 열렸던 이민년 개묘월 신유일 3월 9일자 요 일진입니다. 일진법 사주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뭐 몇백만 표 차이로 뭐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 개묘년 기운이 좋게 작용했었어야죠. 아닌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대로 이 올해 개묘월 신율 기운이 좋아가지고 그 몇백만 표 차이로 대승을 거뒀다면 내년 개묘년도 당연히 윤석열 당선자한테는 운세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반대 입장이었고 뭐 예측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거의 손에 땀을 쥐게 하다가 이게 신승을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묘년 신율 기운 이 기운이 윤석열 당선자한테는 좋게 작용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이미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타임테이블 시공간 흐름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리고 내년 개묘년 간지 특징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러면 실제 사주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자 보시게요. 요 3월 올해 개묘월 기운이 내년 개묘년도 되는 거거든요. 기운 작용이.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국가 자리, 여기에 사회 자리, 여기 자기 안방 자리 이래요. 그러면 아까
계묘 기운이 개수를 밑으로 내리면 자수라 그랬죠. 그 자묘 형사에 치면은 배신수 난무하고 무례지형 등 돌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실제로 보면 자묘형 이랍니다. 이게 지금 배신수나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그 운세예요. 이게 개묘년이 되면.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당선자의 시각에서 이 기운을 적극적으로 써버리면 당연히 당선자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당 장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에 대한 리모델링, 재정비 작업이 들어가도 이 기운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 기운에 당하면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고 쓰게 되면 자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당연히 자기는 이 자묘형 기운을 형사를 재조정, 리모델링, 수리 조정 기운으로 쓰게 되면은 당연히 조정을 이 기운을 물상대로 써먹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에서 팽당한다든지 도태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묘 형사를 당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애써서 노력했더니 이거 배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수라는 거는 칼입니다. 아까 이 해자축 얘기했었죠. 해자축 이 저승사자 이 도둑들 들끓는 구간 그거를 잡아내는 때 휘두르 쓰는 칼이기 때문에 이 자수를 잘 쓰면요 산부인과 의사도 이 기운 쓰지만 검찰들도 이 기운 많이 써요. 검사들도. 그래서 검사들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세력화시킨 거라 최소한 이분 사주는 검찰총장 가는 사주 맞습니다. 세력이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요 자수를 들어올리면 이 기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각을 달리해서 자기 검찰 쪽 후배들 시각에서는 그래 우리 선배였으니까 우리 사수였으니까 저번에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회방은 놓지 말자 물밑이오는 못 해줄만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됐으니까 잘하면 좋죠. 그런데 봤더니 개면연이 흘러가는 기운이 너무 국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 검찰 승진 인사도 할 텐데 거기에서 도태되는 사람들도 나올 테고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는 이게 자기는 도태됐으니까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 리모델링 과정에서 혹은 이 검찰 쪽 승진 인상, 농공 인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이 정권 그 정부 인사 차원에서 도태되고 세력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세력 형성해서 이거 자꾸 치고 들을 거라고요. 이런 게 다 물상에서 잡혀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 시각에서는 이 개수가 육친 관계로는 장모예요. 그리고 이게 와이프 아내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만약에 당선에 실패한다라면 감옥 갈 가능성이 크다. 장모 아내 문제로. 근데 당선이 됐으니까 가지는 않겠죠. 최대한 이제 선방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의 건강 문제로 오면 요거 여자들 자궁수술 그 다음에 나이 든 분들 편도선 그 다음에 남자들 생식기 부분 그 다음에 간 이거 다 그쪽 부위로는 수술 부위 물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의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기운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손님으로 이게 지금 윤석열 씨 사주가 아니고 일반인 사주였다. 그래서 와서 내년을 상담을 한다 그러면 건강부터 체크해라 이렇게 반드시 얘기 드리죠. 그 다음에 이게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식상생제 기운이랑 장사하는데 필요한 운영하는 돈도 되고요. 혹은 이게 후배 이게 부하 직원의 기운이라 부하 직원 중에서 돈 다루는 사람이 문제도 돼요. 그래서 와이프나 장모 문제 아니면 부하 직원 중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게 경찰서나 검찰 들락달락하는 이거 물상으로도 잡히니까 사업하는 분이 오셨다면 건강 체크해라.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건강. 그 다음에 돈 관리 내년에 잘해야 된다. 부하 직원 잘못을 하건 장모하고 연루된 처갓집 문제로 인해서 이거 관제에서 치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담을.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당선자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건강은 이제 그 청와대 주치가 계시니까 건강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밑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떨어지면은 이 장모나 이 와이프 문제로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당선인이 됐으니까 이게 본인이 그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은 아무래도 많이 없어진 상황이지. 물론 야당에서야 계속 이게 청문회 가자고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남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남은 문제가 아까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아까 이 개묘간지 물상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외적으로는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고유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공급망, 그 다음에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농작물 원자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게 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 그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오미크론 또 다른 변이, 이게 이제 일시적이죠. 그때는 이 독감 그 예방주사 맞으면 빨리 지나자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이 재발되면 정치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아지는 거죠. 국내외 상황이. 그리고 뭐냐,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정부 입각 차원, 그 다음에 검찰 승진 문제, 그 다음에 당내 이거 쇄신 문제, 당권 장악을 해야 되니까 이 와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형살, 부하 직원이라든지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 중에서 도태된, 소외된 세력들이 자기 이런 국가사의 부분을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내년에. 이거 잘 선방해야지만 내후년에 갑진년 되면 우리 그 윤석열 당선자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정권의 안정을 기해서 남은 임기 동안 그런 대로 무난하게 이게 잘 끌어갈 수 있고요. 여기 실패버리면 그때는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제3세력화 출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내년에 이런 혼란이 가중된다라면 결국 그 승부점, 종착점은 갑진년 총선이 될 것이다요. 그러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이제 검찰 이 공안 카드도 이게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살려면 권력에 이미 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에 이 호랑이 등이 올라타 버린 상황이라 이 국민들은 이제 많이 또 힘들어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일반 대통령 사주가 아닌 일반인 사주라면 아까 건강 문제, 이게 처가하고 관련된, 혹은 돈 관리하는 부하 직원하고 관리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제수, 개인 건강상에 아까 그런 부분에 수술수도 잡히지만 이게 한편으로 더 어떻게 되냐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변동수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시는 분들은 이사수고, 이 기운, 잠영살 기운 때리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면 이사를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안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피하면은 때리고 왔는데 맞을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거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 다음 편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게 내년 이게 여기서부터 이 타임테이블에서부터 시작된 이민년, 개묘년, 이 갑진년의 흐름, 특징, 간지물상,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의 개묘년의 이 특징, 그 다음에 다시 이 전반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개묘년 전반이요,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참 특이하게도 올해 선거일 전반도 이 전반이에요. 다만 다른 거는 선거일 전반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2가 깨져 있어요. 그런데 내년 개묘년 전반은 이 6이 깨져 있어요. 여기가. 이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선거일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요 신유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개묘년 신유일 기운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 다음 신유일 다음인 임술 기운도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 전 영상에선가. 요 임목은 여당 후보, 우리나라 글자니까 임목 여당 후보, 묘목 야당 후보 윤석열 시죠. 그 다음에
요 두 후보가 잡고자 하는 글자 기운은 요 신유일 기운. 그래서 요 신유일이 여기서는 관성, 잡고 싶은 권력인데 이미 이 기운 자체가 예견을 해주고 있어요. 뭘 예견해 주냐면 요 신유일 기운한테 이 묘목은 굉장히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을목이라서 을신충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얼씬거리지 말라 이럴 때 나오는 을신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을신충 개념에서. 이 애리한 칼로 싹둑싹둑 배져 나가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계묘가 이제 장모나 아내는 아니라면 아까 이 배신하는 후배들이 이 칼에 맞을 가능성도 크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운이 좋지 않은데 여기 묘유충 때려서 더 가까이는 붙어서 오고 싶은데 이거를 잡고 싶은데 묘유충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글자들은 요 신금이 좋아하는 글자는 이 신금을 자기를 닦아주는 임수랑 이 병화 속에 인목 속에 숨어 있는 병화, 이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 이 조명 기운인 병화하고 임수를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신금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 이여당 후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땡겨 오려고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이 애정인 거죠. 너를 가지고 땡겨 오고 싶은데 떨어져 있어서 이 애정 관계. 여기는 가까이 붙어 있는데 너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오지 마라고 때리는 관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6, 임수가 1, 임목이 3, 그래서 13만에서 130만 표 차. 그 다음에 계수가 6, 묘목이 8에서 68만 표. 요 신금이 4, 유금이 4, 그래서 44만 표. 빼면 24만 표 차이로. 왜 그러냐면 묘유충 때려도요 날아가질 않아요.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때리면은 여기서 이게 범퍼 역할도 해주고요. 인묘는 이 방압이 있대. 그리고 이 묘목 속에 뭐가 있냐면 갑하고 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금 속에도 경하고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을경 암합을 해요. 암합을 하기 때문에 때리는데도 안 날아가고 때리니까는 가지고 있는 표 토해내 가지고 결국은 24만 표 차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됐는데 희한하게도 개면년 전반도 이 선거일 전반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뭐였냐면 이가 서민이요 국민이 깨져서 이 힘든 국민이 어디를 째려보고 있냐면 6이 이 나라예요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를 째려보는 깨져서 생활이 힘든 국민들이 해서 여기를 째려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모양새가 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힘든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 6이 이게 대충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신기하다는 걸 그래서 이 신금 이거를 이 신유의 입장에서 해설하자면 개면연 이 상황이 일이 될 테니 개며 너보다는 이민 여당 후보인 임목이 묘 야당 후보보다는 이 상황을 더 잘 치렀을 것 같으니 너를 내가 땡겨오고 싶은데 얘들이 먼저 다가와 있으니 이를 어쩌나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보시게요. 요 신금을 한자는 이게 여러 개의 부수글자, 낙글자들이 이게 붙여서 이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죠. 이 신금을 쪼개면요. 이 설립자하고 열십자가 합쳐지는 글자가 돼요. 그럼 설립자는 서 있다라죠. 존재한다, 서 있다. 열십자는요. 이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양역학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신의 수예요. 신. 완전수. 절대자의 수. 그러니까 이게 신금 자체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완전한 완전체가 절대제가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가 신을 뜻하기도 해요. 신을. 그래서 신유일은 신이 와서 심판한 날인 거예요.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고. 그러면 전반으로도 볼까요? 전반으로도 보면 이 개면연 전반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성이 윤석열 당선자의 기운을 뜻한다 그랬죠. 선거일 당일도 저승사자, 중궁이 저승사자한테
사는 그 궁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리 끌려가 있는 모양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심판받는 모양새고 저승사자는 이게 5가 이 6이 정부인데 정부가 들어가 있는 이 정부 집에 5가 들어와서 이게 원래 이 사의 집은 성궁이라 그랬죠. 이 성궁을 갖다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선거가 이게 잘못하면 지겠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면영 균 이미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 6인 정부는 누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다예요. 그런데 이게 계면영 가면 깨져 있잖아요. 정부가 깨져 있다. 어디서 깨져 있어요? 요 수술방이에요, 여기. 일단 아까 수술수 가능하다 그랬죠. 그거는 주치의가 케어를 해줄 테니 이제 no problem인 거고. 그러면 여기가 또 뭐 되냐면 미국 달러요, 돈인데 특히 미국 달러. 미국 달러 방에서 정부가 깨져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경기가 금융 쪽 위기 때문에 달러가 고갈돼서 정부가 힘들어하는 혹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바닥이 나서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고 이게 거래방이거든요. 거래방에서 거래가 깨져버렸어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돈은 요칠은 간방이 축인 간방 요게 뭐냐면 뭔가를 묻고 뭔가를 올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원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요.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요. 경제학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내놓지 않아요. 돈을 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물가는 올라가지 경기는 물건을 찍어내면은 경기는 침체돼가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팔리지 않으면 물건 생산해서 파는 사람도 많은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래서 문제예요. 예. 자, 그러면 정부는 누구? 옥황상제한테 옥황상제가 정부의 집에 와 있으니까. 옥황상제한테. 대통령인 사성은 옥황상제 집에 끌려가서 감금돼 있고, 옥황상제는 대통령 방에 와서 대신 이거 거래방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정부는 이 수술대 방, 달러방에 와 있어가지고 돈방에서 깨져가지고 있고 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이게 국민들 서민들 방이요. 서민들은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전반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석패한 이재명 씨는 이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고 당선자인 신승을 얻어서 당선자인 윤석열 정부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되냐 안 되냐 성패.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흉하냐 나쁘냐 길흉은 별개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민 개묘 갑진 요 간지의 흐름 그 다음에 거기서 잡히는 이런 물상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의 개면연 운세, 그 다음에 개면연 전반, 요 세 개를 겹쳐서 해석을 하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주 명리학이고요. 동양 역학입니다. 이게 운기 흐름을 미리 읽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특히 내년 2023년 개면연에 이게 위에서 얘기한 위의 상황들 직면할 가능성이 크죠. 네. 경제적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변이 바이러스 이제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워낙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하면서 세대 간 젊은 세대와 이게 노령층 간 혹은 남자 여자 젠더 갈등 문제 그 다음 많잖아요. 이런 것들 정치적 대립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러는데 이런 것도 잘 봉합해야 될 지금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보자면 이게 맞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이분 이 윤석열 당선자의 사주가 이게 신자진 삼합 세력을 형성해서 이거 보나마나 뭐 게임도 안 돼 이긴다는 이건 잘못 읽은 거고요. 맞아요 이게. 이게 그러면 개면형 기운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논리대로 치자면. 이게 아닌 거고요. 이제 내년 2023년 개면년 이상 응파 문제들 특히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고 여당과 야당 모두 재편 및 국내 어쩌고 저쩌고 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가 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좀 더 나은 자기가 생각한 나은 후보들 뽑고 그럽니까? 이게 단기 5년제 대통령제라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고치지 않는 한 5년짜리 단기 임무를 부여한 대통령을 뽑는 게 대통령 선거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좀 더 나은 분을 뽑아서 5년간 자기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열망들인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고, 뭐, 진영을 떠나서, 자기 어떤 정치적, 뭐, 호불호 성향을 떠나서, 이게 우리만 살다 갈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후손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루아침에 자기 삶이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천지개벽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방향성 부분에서 한 발 한 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기를 원하는 열망들인 거죠. 어쨌든 기왕 윤석열 당선자가 차기 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그로 내정됐으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부디 성공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인생사에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우여곡절 끝에 뭐 진영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랬지만 비교적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이게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이게 얘기한 것들은 이게 기운의 흐름이 이리 흐르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흉축일, 기운의 흐름을 미리 읽어서 흉한 것들은 피해가고 길한 것들은 쫓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면연, 이민년 개면연에, 특히 개면연에 당면할 이런 그 국내외적 위기상들을 잘 추스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 갑진년의 총선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서 남은,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의 삶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방향성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가난은, 이게 호구지책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난다면 제일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준비를 좀 하시고, 만약 이런 상황이 불행히도 발생한다면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도생이지 않습니까? 이번 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 광화문 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데 왜 그런지, 그거는 이게 또 사주 명리학적, 풍수적 측면에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이상에서 언급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주 명리학적 혹은 풍수학적 이게 방비책, 개운책 내지는 비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상은 이 다음 편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원래는 한 30분 예정하고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좀 버벅거리는 이런 것도 정말 좀 죄송합니다. 아마 천천히 이게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제 채널을 좀 개선시켜 나갈 테니까요. 뭐 이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조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